정치권 얘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거성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우책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책. 전원책 저도 변호사입니다. 펠로시 얘기 좀 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펠로시가 대만에 오는 게 이 미국 이제 대통령 자리를 예. 물려받는다 그런 상징적인 하원의장인데 네, 네. 이분이 온다고 하니까 이 공식적으로는 항공모함끼리 다 뜨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 항공모함이 아무리 그 새로 만든 거지만 미국 항공모함에 비하면 아직까지 그 기능은 한 10분의 1 정도로 이 군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이 정말 겁내는 건 그게 아닐 거예요. 이 상시 기동하고 있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보다는 핵 잠수함들 예, 예. 이게 19척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그 나머지는 이제 노프콕 같은 데서 이제 수리를 하고 있고 쉬고 있고. 근데 그 중에 동부가 해역에 있는 게 한 8척 되는데 예. 아마 이번에도 그 철저히 이게 펠로시를 호위를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중국은 자기 코앞에 네. 500kg톤급의 그 핵을 16발을 싣고 있는 핵 잠수함이 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건 어떤 그 이 대공 미사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쏟아진다면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번에도 왕이가 좀 험한 말을 했어요. 오늘 아까 나온 KBS 뉴스를 보니까 예. 이 왕이 외교부장이 이 중국 서일팔이죠. 그분이. 그런데 아주 험한 말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런 말싸움을 자꾸 해서 양국 간의 감정만 자꾸 돋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펠로시가 대만에 그 가는 걸 막는다는 것은 뭐 예컨대 이 대만이 중국 게 아니다. 네. 이걸 의미한다. 이래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건데 네. 그럼 대만을 자기들이 언제든 복속시킬 수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그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중국이 언제든 이 북한이 이 문제 터지면 네. 북한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오늘 그 우리도 뭐 외교 당국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우리 영내에 대화로서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했던데 예, 예. 좀 우리도 그 이 안보를 지금 안보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를 다시 재건을 하자. 특히 군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안보를 좀 재건을 해야 된다. 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평가 들어보셨습니다. 자, 정치 얘기 바로 해보면요. 뭐 국민의힘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아주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전에 서병수 의원이 브리핑을 쭉 했습니다. 상임 전국위는 이번 주 금요일 5일에 열고 전국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9일에 열고 다음 날인 10일 수요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라고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죠. 브리핑을 조금 전에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둘러서 비대위를 꾸리려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혼란을 수습하려고 비대위 꾸리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위한 비대위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말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를 하자고 해놓고 해놓고. 실제 목적은 혼란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그러니까 이 대표는 이제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면 컴백하는 걸로 6개월. 지난번 의총 기간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윤리위 당시에 징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대표 본인도 그 징계를 내용적으로 승복하지 못하고 있고 근데 아니 이 대표를 몰아내려면 그 사안으로 당당하게 뭘 추진을 해야지 이 성동격서죠. 그러니까 비대위가 출범하면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의 지도부는 해산되는 것이라고 서병수 의원도 좀 전에 얘기를 보탠 거 보면 뭐 하태경 의원 분석이 맞나 보네요. 맞죠? 네. 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을 하는 대표 없어지니까 이제 당이 잘 돌아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논란이 벌어진 건데 네. 솔직히 윤 대통령도 사람인데 앙금이 없겠어요. 이 대통령 선거 기간 안에 가출만 2번 했죠. 사사건건 그 후보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네.
후보를 빛내는 당 대표가 아니라 이 후보를 망가뜨리는 당 대표처럼 비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특히 가장 심각했던 것은요, 이 뭐 비단 주머니를 준다든가 예. 또 혹은 내가 시험 문제를 내겠다, 이 지하철 앞에서 인사를 해라. 윤 대통령이 그걸 했습니다. 네. 그걸 하면서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시커멓게 됐을 겁니다. 여의도역에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내가 그런 전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 친구가 이 당 대표로서는 나는 그동안에 정체성도 부족하고 예. 뭐 소민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친구는 당 대표로서 일단 기본적인 그 품성이 안 되어 있다. 난 정말 실망했어요. 나는 이준석 대표가 출범했을 때 네. 솔직히 박수를 쳤던 사람입니다. 야, 이제 우리 보수 야당이 정말 새롭게 되겠구나. 큰 기대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아니에요. 당 대표란 분이 하루에도 뭐 라디오 한 3번, TV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종일 방송에 나가는데 그게 가령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공격을 하고 네. 나를 세우고 이런 그 방송이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하나의 투쟁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공격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이 늘 하는 얘기는 내부에 오늘 최고위를 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어떤 말이 돌았다. 이건 아니다. 내부 공격.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 예. 후보를 빛내기보다는 다른 문제, 후보를 더 깎아내리는 그런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예, 외부에서 보기 이런데 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보면 그게 내부 충격을 안 보였겠어요. 이러니까 윤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런 문자가 하나 갔다고 해서 뭐 언젠가는 들키는 속마음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요. 예. 이번에 이준석 당 대표에게 생긴 문제가 단순한 파렴치한 이 성매매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이건 청년 시절에 있을 수 있는 혹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실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대신에 26분 내려갔습니다. 이 김준성입니까? 김진성입니까? 네네네.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26분 대신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회에 거쳐서 성상납 문제가 있었는데 예. 지금 아직까지도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대전에 22번 갔다 안 갔다. 그리고 그런 술자리 향응이 있었다 없었다. 여성과 동침을 했다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단지 나는 경찰부터 아직까지 뭐 검찰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요. 본인이 먼저 그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대전에 내려가서 향응을 제공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여성과의 잠자리는 없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인데 아니면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 깊이 사과드린다. 내 질문 한때 실수였다. 네. 용서를 해달라거나 그리고 용서를 안 해주시면 제가 뭐 물러나겠다라든가 예.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당 대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예. 당 대표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제가 보기에는요 전 세계 정당에서 우리나라처럼 비대위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정당도 없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령 우리나라처럼 당 대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의 그 원로들, 어른들 혹은 당의 리더들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굉장히 클린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일단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뭡니까? 문제가 터지고 이 윤리위에서 그 2시간이나 소명을 했잖아요. 네. 소명을 했는데도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단 당원권 징계 6개월 그것도 뭐 중징계에 해당이 되니까 네네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윤리위 멤버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았으면 2시간이나 소명을 했는데도 그럼 본인의 문제가 해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가세연에서 폭로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예. 이 김승진이가 직접 이 공개를 한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들, 네네. 음성 파일들 그리고 각서의 문제 이런 거로 봐서 가령 성상납 문제
그리고 그 성상납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증거인멸 행위 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깨끗하게 대중에게 해명을 못한다면 반성하는 태도는 보여야죠. 적어도 자기가 공인이지 않습니까? 예. 집권 여당의 이제 대표예요. 그러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준석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자 청년 당원들 다 가입해달라. 그건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다음 전당대회에서 내 세력을 더 키워놓겠다. 예, 그런 평가가 예. 있습니다. 네. 그런 짓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이러니까 지금 이준석을 동정하는 여론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 방송 직전에 이준석 대표가 개인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글 뭐라고 올렸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어떻게든 실현시키려고 당원 당규 바꾸고 비상 아니라더니 비상 선포하고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을 했다.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말한다.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니냐.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저희 방송 직전에 이준석 대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자체도 비아냥이고 조롱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 대표가 당원권 징계 6개월을 받고 쫓겨나 있는데 자신이 쫓겨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당이 비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울릉도에 가서 쓴 글이 네. 아주 유명한 글이잖아요. 양두구육. 예, 양의 그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그런데 그냥 이 나중에는 이제 됐죠? 그 쉽게 말하면 구두구육입니까? 예, 개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예. 이런 식의 또 하나의 조롱을 했는데 네. 이 말은요 사실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가야 할 말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당 대표를 하면서 문제가 양두구육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바꿔 말하면 본인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보수 그 야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 조롱을 한 거예요. 네. 그 본인이 태도를 지금이라도 바꾸고 네. 반성을 하고 해야 정치적 그 내일이 다시 열리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그 본인이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준석은 이제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끊겼다, 끝났다. 그렇습니까? 네네. 이 끝난 것이다. 왜 그런가? 본인이 그렇게 무덤을 자꾸 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이것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가령 국회에 이 본인을 내놓고 네. 이 동조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사실 몇 분 안 돼요. 뭐 오늘 하태경 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최고위원은 지금 사실은 청년 정치지망생이죠. 김용태라는 분, 예. 이 청년 정치지망생. 심지어 그 자기 자신의 그 비서실장을 했던 서병수 예. 이 두 분이 형제간이잖아요. 네네. 이 두 형제간이 다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이 서병수 의원이 지금 전국이 의장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약간 그 예, 현재 지도부의 그 비상 상황 결정에 대해서 예. 좀 반기를 들려 하다가 사실은 뭐 어젠가 같이 다들 식사를 하고 나서 태도가 또 완전히 또 돌아섰어요. 지금 최단 시일 안에 전국이 열고 예. 예? 다 하겠다 이 이번 주 얘기란 다음 주에 다 말이에요. 끝내겠다. 예. 예, 그 말은 지금이 비상 상황인가를 전국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예. 또 그리고 그러면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가 없고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당헌까지도 바꿔야 되니까 문제는 예.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그 번지게 만든 승복을 하지 않으니까 일을 번지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 결국 뭔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을 지금 당 대표에서 쫓겨나 있으면서도 이 당을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장본인이다.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당이 다시 그 이 단합을 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줬으면 네. 오히려 이준석은 뭐 동증도 받고 동정표도 예, 주고, 예. 한때 실수였다 이런 여론도 많이 읽으시고 이럴 텐데 네.
본인이 그렇지 않고 본인이 세력을 키우려 하고 이걸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도 보면 그 글 쓰는 게 보면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당 지도부 전체를 저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저자 또 예, 뭐 그곳 예, 뭐 저자들, 그 섬. 네. 예, 그리고 그 섬, 네. 그곳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 적대적이죠. 그리고 결국 그 이준석이가 그 끝까지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당이 깨지겠죠. 그럴 수 저는 있죠. 이게 보수 정당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번에 비대위원장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물망에 오르는 분이 내 이게 개인적인 그 이름을 거론해서 뭐 합니다마는 김종인, 김병준 사실은 이런 분들이 과거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당을 이렇게 망쳐놓은 겁니다. 왜 그런가? 이분들 원래 좌파했잖아요. 다들 좌파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도 하셨던 분이고 아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도 하셨던 아니,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보수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신 분들이 뭐 임명진 목사님까지 내가 거론해서는 좀 그런데 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보다 좌파들만 비대위원장으로 왔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좌파의 핵심 이데올로그들이 보수 정당에 비대위원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같으면 뭘 했습니까? 당에다가 경제민주화 조항 집어넣고 예.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까지 집어넣습니다. 당의 강령과 정강 정책에 당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당의 정체성이 흔드니까 예. 결국은 보수 야당 자유우파의 세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이 당에 수없이 들어와 있고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리고 최고위원도 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결국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니까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비대위원장을 모셔도 당에서 좀 제대로 된 어른들을 좀 그 찾아서 이 상고 처리를 해서 모셨으면 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함님께서 나라를 걱정할 시기에 대통령과 주변인들을 걱정하는 매일매일이 소모적인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뭐 비대위원장 말씀까지 쭉 하셨고 이준석 대표의 좀 전에 글도 소개해드렸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해오고 있는 이제 행보들에 대한 평가까지 하셨는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비대위 구성은 절차상 문제가 크다 해서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되면 정말 더 당이 골치 아픈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정당에서 당은 당규가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의사예요. 의총에서 89명이 참석을 했는 데서 88명이 사실상 찬성을 했는데 허은하 의원은 그 이제 투표를 했냐는 식으로 또 따지고 나왔는데 네네네. 만약에 그때 표결을 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요. 나는 그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한 80% 이상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의총의 의사가 그렇다면 그 나머지 문제는요. 전부 다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게 정당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이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이제 뭐 꾸린다고 하지만 뭐 꾸렸다고 가정하면 지금 국회에서 1당, 2당, 3당이 다 비대위 체제인 처음 보는 광경을 좀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요. 만 5세 입학 연령을 좀 낮추는 내용 가지고 정말 말들이 많은데 이 좀 내용을 얘기를 좀 들어봐라 라고 좀 공론화의 장을 좀 가져라 라고 해서 급히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일부 학부모 단체 또 교원 단체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어제 한 장면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 또 발언 듣고 거성 전원책 변호사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가 책임교육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부모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하나 더 얹어서 부모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서
휴지 뽑아주고 뭐 손잡아주고 달래주고 하는 분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입니다. 사실 저분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 내가 위로받으러 온 게 아니다. 가만 좀 있어라면서 막 손을 뿌리치고 뭐 이런 모습이 그려졌는데 사실 그렇죠. 이 난리가 있기까지 박순애 장관이 해야 될 거는 휴지 하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박순애 교수가 예. 이게 뭐 그 교수로서 예. 이 상당히 그 명망도 높았고 네. 그리고 그 이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그 정권을 가진 조강위원을 했을 때 예, 예. 사실 조강위원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아, 저분을. 그러시군요. 유능한 예. 분이시잖아요. 업계 저 학계에서는. 예, 그럴 정도로 이 괜찮았던 분인데 이번에 교육부 장관으로 이 결정이 되면서 과거에 그 20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 터졌죠. 또 그런데 이번에 이제 5세 취약 문제 이 문제가 터졌는데 참 보면 난 이게 윤석열 정부 전체의 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단면이다. 예, 예.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출범한 지 그 얼마 되지 불과 않았으니까 석 달간 예,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은 예. 만약에 이런 모습이 1년 뒤에도 계속된다면 큰 문제가 터진다. 그럼요. 네, 그런데 5세 취약 문제 제쯤에 그 박순애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곧 이제 연달아 각 부처에 이제 업무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마 미세 준비도 제대로 못 했을 거예요. 그래 준비를 해서 들어가서 5세 취약 문제를 딱 거론을 했는데 이 5세 취약은요 MB 정부에서 예, 곽승준, 예, 예, 이 곽승준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MB 정부도 MB가 오케이. MB는 원래부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네. 이게 5세까지 보육이라고 부르지 않은 분이에요. 그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 뉴스를 과거 뉴스를 쭉 찾아보면 교육이라고 5세까지 0세부터 5세까지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 제가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육과 교육도 구분 못하느냐. 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본인이 고집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MB 대통령의 고집이었어요. 의도가 예. 있었던. 예, 그랬으니까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교육의 영역. 예, 교육의 영역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분은. 그런데 곽승준 씨가 이제 그때 무슨 위원회 했잖아요. 예, 예. 뭐 국가기획위원회가 뭐 이상한 위원회를 했는데 그 위원회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바로 5세 취약이었는데 이게 요번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예, 근데 석 달씩 잘라서 4년 동안 기간을 가지면 이것이 1년이 딱 줄 수 있다. 이번에 그 박순애 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뭐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또 12년 1년에 한 달씩 예. 해서 12년 걸리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이게 찬성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찬성하는 예, 분. 찬성하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때 MB 정부 때는 1년 뒤에 철회를 했습니다. 예. 안 하겠다. 1년 정도 끌고 갔어요. 1년 끌고 가서 1년 뒤에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속히 강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속히 강구하라. 그건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처음에 윤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조차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처음에 만약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5세 취약 이거는 학지를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먼저 할 텐데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런데 윤 대통령은 신속히 강구하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지금 박순애 장관이 혼자서 지금 독박을 쓰고 드디어는 이제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갖고 공론을 하자 이러다가 또 안 되니까 처리할 수 있다. 폐기할 수 예. 있다. 사실은 이제 폐기하는 거죠. 예. 폐기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사실 내가 이 지금 영상을 보면서 네. 내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일국의 장관이 그 학부모 중에 한 분 이 대표를 모셔놓고 의견을 듣다가 이런 모습까지 연출을 해야만 하느냐. 그 전에 박순애 장관 또 그 잘못은 있습니다. 이 장관을 아마 처음 해보셨으니까 그랬겠지만 어떤 그 학질을 바꾸는 것이 이런 중요한 문제는요. 각 교육층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단체들 사회 나머지 교육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도 드려야 되고 또 언론의 반응도 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봐야 돼요. 학제는 나라마다 많이 틀려요. 네네네. 아니 프랑스 같으면 고등학교까지가 11년이잖아요. 예. 11년인데도 고등학교 3학년 이 시험들 보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도저히 풀지 못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특히 인문학 문제들이 그래요. 가령 뭐 6.25 전쟁이 동북아 정세에 미친 영향을 써라. 대학에서도 하기 어려운 예, 답을 국가가 소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 예.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차원적인-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같으면 아마 무정부주의 이 정도 얘기하겠죠. 그 뒤에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 뒤에 세계화, 예.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이 나오고 이런 건 못 쓸 거예요 아마. 그런데 프랑스 고등학교 3학년들은 11년째예요. 네네. 다 초등학교부터 계산을 하면. 그런데도 그 정도 지금 그 수학의 높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학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 이 교육 전문가들,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사실 국가에는 다양한 그 분야의 인재도 개발해야 되고 네. 또 영재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네. 이러니까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박순희 장관은 장관 되자마자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느닷없이 5세 취약을 얘기를 하고 아유. 그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 갖고 결국은 이것이 정권에 또 하나 마이너스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가령 최영함이 3시간 동안 통신두절 통신이 두절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통신이 두절돼가고 즉각 이 합참의장이 알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알고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데 합참의장 위로 싹 보고가 다 끊겨버린 거예요. 네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기계가 고장날 수 예, 있지만 예. 그러면 그렇다라고 바로 지금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진짜 문제는 그거거든요. 이런 실책이 지금 제가 여기서 차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꽃게로도 벌써 4개, 5개가 있습니다. 요거 이러니까 외에도. 이런 것이 자꾸 쌓여가니까 이 어려운 민생에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신뢰를 못 준단 말이에요. 대중에게. 자신을 지지했던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도 지금 신뢰를 못 주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워낙 이게 심각한 이 대일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50% 지지밖에 갖지 못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을 올려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번에 국정 지지율이 30%가 무너지고 28%까지 가버린 이 여론조사가 벌써 갤럽이 나오고 KSOI가 나왔는데 네. 저는 이런 이유를 대통령이 지금 신뢰를 못 주고 있다. 뭐 어느 언론은 대통령이 겸손하지 못하고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난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네. 윤 대통령도 장점이 참 많은 분입니다. 네. 근데 도어 스태핑 말이 쉽지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무리 말하기 좋다 하더라도 이 기자들 수많은 데서 있으면요 실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이런 거 얘기하기 싫은데 하지만 피하지 않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어 스태핑 이런 걸 하는 것만 해도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킨 분이다. 난 잘했다고 봐요. 예. 잘못한 것도 많지만 네. 잘한 것도 벌써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신뢰가 계속 쌓여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부처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집에서 휴가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 좀 비서들이 입 좀 다물고 있거나 그 뭐에 푹 쉬고 있다. 집에서 푹 쉬고 있다. 그리고 한 말이 잘 자고 잘 먹고 영화도 좀 보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얼마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지를 비서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그런 청와대 얘기 들으면 아유 팔자 좋다. 누구는 힘들어 죽겠는데. 글쎄. 그래서 바로 그 네. 말이에요. 지금 삼고에다가 뭐 고금리, 고환율 난리가 나 있잖아. 네, 고물가. 네. 이 물가가 높아져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니까 난리가 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지금 푹 쉬고 있다 이랬으니까 물론 푹 쉬어야죠. 네, 대통령이 네.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지만 비서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언론이 그런 말을 하고 네. 우리 같은 국민들이 그런 말을 해야지 비서가 나가서 푹 쉬어야 된다 이래버리니까 듣는 국민은 염장 지르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저는 그걸 염장 지른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염장 지르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아마추어들이 너무 많다. 주변에. 그 말이 뭔가 하면 대통령이 처음에 용인수를 좀 잘못 써서 자기 비서부터 네. 장관들까지 전문가들을 좀 뽑지 못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박순애 장관 같으면요, 사실 행안부 장관을 해야 돼요. 행정 전문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하셔야 될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셔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산이님 의견만 좀 들어볼게요. 만 5세라면 아직 배울 것도 적을 것도 많은데
사회 적응도 배워야 하고 학교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육 그리고 병역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뭔가 하나 정책의 변화가 왔다 하면 이렇게 아주 큰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얘기를 좀 차근차근히 하고 갔으면 발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하라라는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뭐 정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러지 않다 보니까 휴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을 통해서 공론의 장을 열어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민주당 얘기는 저희가 못했는데요. 거성 전원책 변호사님과 함께 민주당 얘기도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와줄 수 있기를 예, 다음 바라겠습니다. 주에는 좀 시간을 확 튀어갖고 네. 뭐 이 방송이 조금 자유스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좀 시간 확 튀어갖고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그럴까요? 이 자유스럽고 편하게 해야 이 보는 분들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이걸 한번 딱딱하게 준비를 할 말을 팍 해버리고 네. 가면 아유 뭐 뭔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는데 이래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사실은 편안하게. 질문을 저희가 한 뭐 수십 개 있는데 오늘 3개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것도 좀 아쉽네요. 세 자, 개지만 그 질문에 있는 거 한 10개 이상은 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쭉 하셨으니까요. 자, 거성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수요일의 코너죠. 양욱의 여의도 벙커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